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요즘 사회적으로 보면 촉법이니 뭐니 해서 어린 친구들이 그걸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죠. 해서 이번 시간에는 그와 관련된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보고 나서 얘기하죠. 제목, 바로 오늘 당근에서 사기를 당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촉법이라며 개당당하고 그러면서 꿀맛, 아싸, 알까! 라는 초딩, 중딩 사기꾼. 네, 지금 바로 인실알 갑니다. 넌 뒤졌다. 원제, 이렇게나 당당한 태도 내일 고소합니다. 중간에 사진 있습니다. 방탈하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나이가 어린 친구에게 기프티콘 사기를 당했어요. 사실 그동안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등 기프티콘 거래 정말 많이 해왔던 사람이지만 진짜 이런 거지 같은 경우는 또 처음이라 결국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자 글씁니다. 최대한 짧게 그리고 있었던 팩트만 쓸게요. 그러니까 제가 바로 오늘 화장품 구입 기프티콘을 당근으로 거래를 했는데요. 아니 정확히는 사기를 당했죠. 사실 그동안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등등 판매 혹은 구입을 목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이용을 했었고, 네 맞아요. 이것 때문에 방심하다 당했다 이거죠. 방심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 또 다른 카톡이라든지 그 외에 따로 요구하는 상황이 그런 사항들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거래를 했어요. 참고로 이 브랜드 특성상 어플로 등록을 하면 그 기프티콘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기프티콘인지 아닌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사용하기를 누르지 않아도 이게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그걸 알 수 있다 이런 말 같습니다. 여하튼 구매 직후 그 자리에서 바로 등록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때 뭔가 싸한 느낌이 들긴 했어요. 그랬는데 역시나 이미 등록이 된 카드라는 알람이 뜨네요. 이미 사용을 한 거. 당연히 화가 났지만 그래도 실수겠지라는 생각에 특히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사기꾼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아래 사진처럼 질문을 했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꿀맛! 감사합니다! 진짜 이런 개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네요. 거기다 자기는 나이가 어려서 촉법이 어쩌고 저쩌고 완전 당당하고 욕설까지 섞어가면서 말이죠. 잠시 사진 보시겠습니다. 당근톡 확인 바랍니다. 넵! 넵! 이거 이미 등록된 카드라고 나오는데요. 뭐? 꿀맛! 경찰서에서 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촉법인데요. 등신아. 써니가 막 뭐라 한 겁니다. 어쩐다고. 님 알대로 하시라고요. 상세 내용은 뒤에 좀 나와요. 특히 여러분들도 방금 보셨다시피 저는 내일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고요. 당연히 선처는 없으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끝을 보겠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그렇지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그렇게 당당한 거 나는 절대로 참을 수가 없다라고 했더니 이 어린 놈의 사기꾼 새끼가 대뜸 하는 말. 예! 님 알대로 하시라고요. 촉법인데요. 등신아 어쩐다고. 나 부모님 없어. 등등등 이런 미친 답변이 돌아왔어요. 뒷골이야. 일단 사기도 사기지만 얘가 진짜로 촉법이 맞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내일 출근 후에 즉 점심시간에 경찰서에 들러 고소장 접수할 계획입니다. 부디 제발 촉법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중이며 설령 정말로 촉법이다. 사실 그래도 전 상관없어요. 저 진짜 최선을 다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새끼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몇 달이 걸려도 무조건 그렇게 만들 거고요. 합의나 선처 절대 없습니다. 끝으로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중고거래, 찌거래 등 조심하시길 당부드리며 저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이 사기꾼 새끼 영혼까지 다 조지고 난 후에 후기 쓰러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번
쓰니 파이팅! 인실 알 후기 꼭 부탁드려요. 그런데 당근마켓 사기 그거 금방 잡으니까 절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암만 촉법 소년이라고 해도 그 부모가 그거 다 물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자식은 이미 알됐다 뭐 이러는 거죠. 끝으로 쓰니를 포함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당부드리는데 기프티콘 같은 건 만나서 직거래 후 입금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마음 편하게 기프티콘 할인 어플에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댓글 쓰니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후기가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 해도 반드시 쓸어 올게요. 고마워요. 2번 대댓 2번. 근데 뭐 사실 뭐 당근에서 파는 기프티콘 그게 뭐 얼마짜리라고. 이거는요 재판까지도 안 가요. 그냥 즉결 심판이죠. 하지만 액수를 떠나서 사람을 띵받게 했으니까 복수는 해야지. 깔깔깔깔깔. 2번 근데 쓰니 상대방이 말을 짧게 할 땐 존댓말로 대꾸해주고 그러지 마세요. 싸가지 없게 반말 찍찍 날리는데 거기다 사기꾼인데 완전 공손하게 존대로 대답하고 있는 거 보면 참 답답합니다. 대댓글 쓰니 제가 존댓말을 사용하는 거 그건 그냥 제 개인적인 표현 방식일 뿐이에요. 또 이 일에서 중요한 건 판매자가 사기를 쳤다라는 거지 존댓말의 유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3번 아니 근데 감사합니다는 뭔가요? 대댓글 아이씨 그 꼬투리 좀 잡지 마요. 그냥 어른스럽게 끝내려고 그런 거잖아. 뭘 쳐묻고 있어. 대댓 2 쓰니 경찰서에서 보자라는 말입니다. 꼭 보게 될 거라고 그런 뜻이죠. 4번 저도 옛날에 미성년자 당근 기프티콘 사기로 신고했어요. 합의 안 본다 말한 뒤에 연락처 안 받았고 또 당근에서도 연락처를 줬었는데 끝까지 연락 안 했죠. 그러자 결국 그 학생은 소년부에 송치되었다라는 우편과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촉법이든 아니든 부모에게 연락은 가니까 바로 신고하세요. 절대 봐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저 망할 어린 벌레 새끼들은 최대한 빨리 박멸을 해야 해요. 참고로 전날 담당 경찰관 말씀이 당시 걔 부모님이 엄청나게 놀라셨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기분이 좋았답니다. 대댓글 쓰니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절대 봐주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갈 거야. 5번 저러다 막상 얼굴을 보게 되면 눈물 콧물 질질 흘리면서 제발 한 번만 봐달라며 울고불고 할 겁니다. 그거 100% 악어의 눈물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절대 봐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6번 촉법 소년은 만 14세 즉 생일이 지나지 않은 중학교 2학년까지입니다. 제발 걸려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촉법 소년이라 해도 만 10세 이상이면 보호 처분 정도는 가능해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7번 저 예전에 중고나라에서 기프티콘 만원짜리 사기당해가지고 바로 신고했고요. 이후 합의 없이 그냥 그대로 놔뒀더니 1년 뒤였나? 벌금이 100만원 선고받았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님은 그냥 경찰서에 증거 자료로 프린트, 신분증 딱 이렇게만 들고 가서 사고 경위서만 작성하면 이후 그 뒷일은 경찰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요. 여하튼 반드시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인실 알 부탁해요. 대댓쓰니 넵. 다음 날에 달린 댓글입니다. 오늘 오전 9시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고 왔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처벌을 꼭 받았으면 좋겠네요. 공감,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8번 저번에 5만원인가 사기치고 인생 망한 놈 있던데 법대로 해가지고 장장 2년인가? 가해자를 죽도록 괴롭혀준 그 전설의 사건 말이죠. 나중에 가해자가 질질 싸면서 막 싹싹 빌었는데도 얄짤없어? 선처 없이 끝까지 고! 했던 그 엄청난 제발 그런 사이다 결론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사연 보니까 제 옛날 얘기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사기를 당한 건 아니고 어린 친구에게 테러를 당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한 10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제 나이 30대 한 초중반쯤 됐을 때 온라인 게임 사업장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낮에 일 보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번호가 국제 전화입니다 해가지고 번호가 안 떠요. 그래서 이게 뭐야?
나한테 외국에서 전화 올 데가 없는데 하고 안 받았어요. 그러다가 한 두어 통, 세 통 계속 오더라고. 뭐야 하다가 그렇게 한 서너 통 오고 난 뒤에 또 전화가 오는데 이번에는 국제 전화가 아니고 처음 보는 휴대폰 번호였어요. 그런데 저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때 받았죠. 별 생각 없이. 다른 거라 생각을 하고 받았는데 그 외에 한 10살, 11살 정도 되는 어린 남자애가 어른 목소리 흉내낼 때 나오는 그 어색한 톤이 있죠. 그런 목소리로 제가 여보세요 이러니까 그게 동사무소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저는 잘못 거셨습니다 하고 끊으려고 하는데 이게 욕을 하는 겁니다. 욕을 했어요. 쌍욕을 하더니 그럼 네가 동사무소가 아니면 빨리 동사무소 가가지고 전화를 받든가 해야지 뭐 이런 이상한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소리를 해. 그러더니 끊길래 저도 그냥 장난가 보다 애들이 그러고 넘어갔어요. 한 번은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것들이 전화번호 안 보이게 하려고 국제 발신으로 전화를 했던 건데 중간에 실수로 번호가 노출이 된 거예요. 저한테 방금. 근데 그걸 몰랐던 거지. 계속 전화를 하는 거야. 나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다가 안 받다가 그 뒤로는 이제 계속 국제 전화로 온 거죠. 와가지고 제가 확인은 해야 되니까 이것들이 무슨 보이스 피싱을 하는 건지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받았어요. 국제 전화 온 거를 받았는데 그놈이 맞아. 그래서 또 욕을 하는 거야. 막 부모 욕까지 하더라고. 뭐 동사무소 가라. 뭐 너희 엄마 거기 죽었다더라. 뭐 이러면서 막 이런 욕을 해요. 거기서 제가 살짝 삔대가 나갔죠. 그래가지고 전화 끊자마자 제가 겁을 주기 위해서 나는 이 번호를 알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받았는데 어린 남자애가 받더라고. 여보세요 이러면서. 근데 목소리가 물론 아까는 변조를 한 거지만 뭔가 느낌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꼬마야 혹시 너 방금 아저씨한테 장난 전화했냐 이러니까 안 했는데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지 하다가 순간 번쩍 하는 게 너 혹시 옆에 친구 있냐 이러니까 있대요. 바꿔봐라 이러니까 그 자식이 봤더니 동사무소 도착했냐 이 새끼야 이러면서 또 너그 애미가 어쩌고 저쩌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꼬마야 지금 이거 아저씨가 전화를 건 거다. 너희들 전화번호 노출됐다. 그만해라. 이랬는데 안 그만두더라고. 계속 전화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게 오래돼가지고 그 말 순서가 좀 기억이 좀 애매한데 그거 하나는 확실히 기억나는 게 나보다 한참 어린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11살인가 그랬어요 나이가. 그런 어린 애들한테 아무 이유도 없이 내 부모님 욕을 듣는다는 거 이거는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마어마했죠 분노가. 그래서 경찰서 가서 고소했습니다. 가는 와중에도 전화가 왔고 경찰서에 가고 있는 중이다고 했는데도 겁을 안 내고 계속 욕을 하더라고. 또라이 같아. 그렇게 접수를 하고 처음에는 그 담당 신고 받는 분이 아이고 선생님 그래도 어린 애들이 장난친 건데 신고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좀 참으시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경위서라고 합니까? 그걸 쓴 거 욕 들은 거 딱 쓰니까 보더니 이놈의 새끼들이 그래가지고 그 다다음 날인가 걔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빌더라고. 막 엄마 아빠 알면 죽는다고. 그래서 저는 나는 못하겠다. 아저씨는 몇 번이나 경고를 했고 나는 네 얼굴을 봐야겠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된 건데 제가 고소를 하게 되면 그 가해자가 그쪽 경찰서로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걔 엄마랑 왔더라고. 어린 애였어요.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지하하고 친구하고 둘이 집에서 놀고 있는데 그 국제 발신으로 전화가 오더랍니다. 집 전화로 왔다 그랬나? 아무튼 전화가 왔더래요. 그런데 받았는데 한 6살 정도 되는 어린 애가 욕을 하더래. 지들이 했던 욕 그대로 동사무소 아니냐 이러면서.
그런데 번호를 모르니까 복수를 못하지.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아무 번호를 눌렀는데 그게 제 번호였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울고불고 하길래 결국 엄마가 와가지고 진심으로 사과도 하고 그래서 뭐 취하를 하긴 했는데 야, 애들이 겁이 없어요. 아무튼 뭐 그랬다고. 제 얼굴 보더니 막 오줌을 싸더라고. 감사합니다. 착하게 살아요 어린이 친구들.